네,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말에 재회합니다. 오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면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SNS 입장도 내지 않는 등 침묵하고 있어서 그의 사뭇 다른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드디어 다음 달 말에 북미 2차 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백악관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을 고대한다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서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회담 날짜와 장소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글쎄,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처음이었고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처음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그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백악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자체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성과를 좀 과시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조치가 진행이 되면서 교착 상태도 겪고 그리고 미국 내에 어떤 회의적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습을 고려해서 그런 목소리를 고려해서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신중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을 회담장 나올 때까지 압박하려는 그러한 그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회담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의도된 어떤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미국 내에 어떤 그 북한이 어떤 그 미국을 만나서 어떤 정상 국가라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는데 반면에 미국으로서는 얻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만 나왔다. 얻은 네. 게 없기 때문에 북한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줬다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또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작년에 그 방문을 해서 굉장히 사진도 찍으면서 그리고 나서 방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특정한 날짜를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만나고 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미리 날짜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의제 부분에서 더 거론할 부분이 토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일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그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친서를 교환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친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혹시 그 내용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거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친서가 이제 정상 간에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상 간의 친서에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내용이고요. 분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 내용이 들어가기보다는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노고를 취하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그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서 얘기가 끝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 끝나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가 끝나고 이제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북미 간에 주고받을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친서에는 그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얘기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해 나가자 그 의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내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번 회담에서 어쨌든 2월 말로 윤곽이 잡히긴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도 나오지 않았고요.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이견이 정확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그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그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에 바탕을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직접 날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에 갔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그 직항으로 날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미국 정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 물론 그 커머셜 비행기죠. 저희가 이용하는 그냥 그 상업용 비행기를 이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타고 직항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상 간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조율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 간의 큰 틀에 조율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자세한 상호 조치 이런 부분은 이제 비건이나 최선희 라인이 이제 만나서 그 정상회담 이전까지 끊임없이 이제 눈치 싸움을 하면서 그 기싸움을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6월 10일에 만난다라고 먼저 의전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의전을 조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밀린 것이 아니라는 미국 측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미국도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말씀처럼 북한 관리가 직항편으로 워싱턴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좀 뭐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이번에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장소는 아직 그 북한 측에서 결정을 안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장소는 이름을 하겠다. 그리고 장소 관련해서 이제 뭐 베트남이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의 상태를 고려해서 비행기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북한 측에서 좀 더 시일을 달라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다낭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하노이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상회담을 하려면 물론 이제 다낭 같은 경우는 의전이나 경호, 특히 이제 경호 부분에서 공항도 가깝고 그리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낭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의 대사관이 있어서 이제 그 협상단이 북한 대표단이 베이스 캠프를 쓸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다낭보다는 하노이가 북한 측이 운신하는 훨씬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노이가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어떤 그 행사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하노이는 그러한 경험 풍부하기 때문에 경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노이가 보다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지금 면담 직후의 반응과 날짜 발표하는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더 신중해졌다, 신중 모드가 읽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회담 준비 조율 과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뭐 보도가 나온 것처럼 그 스웨덴에서 이제 그 실무진이 이제 만나겠죠. 그래서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의 어떤 그 북미 라인이 만나서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북미 간의 의제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는 이제 뭐 김찬선 그 북한 그 실장이 가서 의전이나 경호 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스웨덴 외교부가 주최하는 그 회의에 참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스웨덴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어떤 북미 간의 의제에 관해서 즉 어떤 그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무엇을 줄지 또 북한이 무엇을 양보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어쨌든 뭐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전향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밝힐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분이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희망적인 그 희망을 가지고 정말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뭐 영변 핵시설 폐기를 와 그다음에 북한의 핵시설을 핵 능력을 신고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떤 핵 능력을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을 따르면 지금 북한이 그 핵시설 그 핵 능력의 리스트를 주면 그것은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겟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한번 그 주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 조치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많은 진전이 있다면 영변 핵실험과 관련돼서 어떤 그 폐기 그래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상응해서 미국이 무엇을 북한에 줄 것인가가 가장 핵심 의제가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에서 다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티븐 비건 미 대표나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 지금 스웨덴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입장차를 좁히려고 노력을 할 텐데 좀 잘 좁혀질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노력을 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싸움을 하고 이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좁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와 다르게 이제 미국이 이번에는 그 날짜와 장소를 확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이번 2차 정상회담에 북한이 동원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이번에 확실하게 어떤 북한으로부터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2차 정상회담이 미뤄지거나 네.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북미 간에 네. 진전된 어떤 합의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예,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1차 때는 뭐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분명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미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2차 정상회담이 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는 그 2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면 작년 6.12 싱가포르 그 회담에서 저희가 그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얼마만큼 북미 간에 그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구체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비핵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네. 북한 측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 구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북미가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고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하고 그에 그 상응해서 미국이 이제 그 종전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연락사무 설치까지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논의가 되는 것이 좀 가능성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돼서 만약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사항이 나온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부분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미국 조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이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입장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2차 회담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2월 말에 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톡홀름으로 떠나서 이제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저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2월 말에 그 회담이 열리는 거는 자체는 이제 북미 협상이 동력이 이어져 나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네. 물론 우리 정부에서 뭐 날짜나 어떤 장소 확정이 다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이제 북미가 이제 합의에 나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고섭 본부장이 가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미 간의 어떤 그 주고받기를 할 때 북한으로 하여금 저희가 촉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보다도 전향적인 조치를 주라.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는 그에 상응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실하게 제공을 해주자.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또 어떤 조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제 그 북한이 원하는 그 상응 조치로서 어떤 그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에게 입장을 전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전하면서 또 조율해가는 과정을 해서 그 부분이 나온다면 정말로 중요한 촉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